기후변화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한반도 그 지각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은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건데,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기후변화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지각운동보다는 어려운데 한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해요.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의, 우리 한반도의 기후가 지금보다 더 따뜻했던 시기도 있었고 더 추웠던 시기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한반도가 지금과 같은 기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빙기가 총 4번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빙기와 빙기가 있으면 그 사이에는 뭐 다른 게 있었겠죠. 빙기, 마지막 빙기를 뭐라 부르냐면 최후 빙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빙기와 빙기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 간빙기라는 게 있었어요. 사이간자예요. 사이간. 빙기랑 빙기 사이다. 사이간자에서 간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4번의 빙기와, 확인된 것만 그런 거예요. 학술적으로 4번의 빙기가 있었고, 마지막 빙기는 최후 빙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3번의 간빙기가 있었는데, 빙기는 당연히 추운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간빙기는 따뜻한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그럼 최후 빙기냐?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빙기, 마지막 최후 빙기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현재를 후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미래에 우리 후손들은 우리 다음에 또 지구온난화 끝에 빙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걸 뭐 영화 한 투모로우라는 영화도 있는데 뭐 현실 가능한 얘기라고 하고, 근데 뭐 우리의 자손의 일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후빙기.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헷갈려요. 우리가 빙기라는 게 있고, 이 최후 빙기를 그냥 빙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있었던 빙기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빙기가 끝난 뒤후자. 빙기가 끝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는 간빙기예요. 따뜻한 거야. 후빙기는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최후 빙기는 추운 거야. 마지막 빙기. 여기 헷갈리기 쉬운 게 최후 빙기니까 왠지 후빙기 다음일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최후 빙기가 따뜻한 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인가? 후빙기는 최후 빙기 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최후 빙기는 마지막 빙기, 추웠던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최후 빙기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는 후빙기라고 부른다. 따뜻한 시기니까. 빙기와 간빙기의 먼저 특징부터 살펴보게 되면, 빙기와 간빙기는 신생대제 사기에 있었어요. 아까 얘기를 했었죠. 지각운동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빙기가 온 거고, 이 빙기는 신생대 사기. 빙기의 특징은 당연히 기온이 낮아지는 거죠. 기온이 하강해요. 기온이 하강해. 추워져. 그리고 기온이 낮아지게 되니까 비가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해수면으로부터 바닷물 증발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습기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강수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기온이 하강하고 강수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기온이 우리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강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물리적 풍화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풍화라는 건 암석이 제자리에서 작게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암석이 제자리에서 작게 부서질 때 성질이 변하면서 부서지면 화학적 풍화. 근데 암석이 제자리에서 큰 돌이 작은 돌로 부서졌어. 짱돌을 갖다 팡 깼어. 계속 부서져, 제자리에서. 그럼 그건 물리적 풍화야. 성질 변화 없이 부서지는 거. 근데 이 물리적 풍화는 어떨 때 많이 일어나냐면 기온이 낮을 때. 돌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다 보면 조직들이 부서지게 돼요. 그래서 성질 변화 없이 커다랐던 돌들이 금가게 되고, 금에 물이 들어가고 그 틈 사이에 들어간 물이 얼면 부피 커지죠. 그래서 쫙쫙 쪼개져 나가는 거야. 그게 물리적 풍화인데, 그래서 기온이 낮은 빙기에는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화학적 풍화는 성질이 변하는 화학 반응이 있어야 돼. 화학 반응이 있으려면 기온이 높아야 돼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물도 많아야 되고 기온도 높아야 되는데, 빙기는 그거와는 반대니까 물리적 풍화가 활발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르게 말하면 화학적 풍화가 적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 기온이 내려가게 되니까 바닷물의 양이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요. 그럼 그 얼음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오는 거죠. 바다에 있는 물들이 얼으면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 덩어리가 커져. 반면 얼음 덩어리들이 녹아서 다시 바다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니까
해수면이 하강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약 100m 정도 하강했다고 얘기를 해요. 해수면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해발 고도가 높아져요. 해발 고도가 상승하게 된다. 약 100m 상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발 고도라는 게 높이를 측정하는 거죠. 해수면으로부터 출발해서 높이가 고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해발 고도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냐면 해수면이에요. 해수면으로부터 높이를 재는데 해수면이 낮아졌으니까 해발 고도는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태백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죠? 태백산이 1567m네요. 그러면 빙기 때는 태백산이 몇 미터가 되냐? 1667m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빙기 때는. 뭔지 이해되나요? 해수면이 100m 내려가게 되면 해발 고도는 100m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해수면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니까 바다에 잠겨져 있던 땅들이 그때는 육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 면적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요거는 교과서를 보면 역시 잘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에 지금 원래 황해바다, 여기가 다 황해바다죠. 황해바다인데 여기가 다 바다였는데 지금 그림으로는 다 땅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빙기 때는 원래 지금 바다인 곳이 요만큼이 전부가 다 육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만큼이 다 육지로 바뀌었어. 일본과도 우리가 육지로 연결되었네요.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니까 바다 밑에 잠겨져 있던 땅이 드러나게 되고 바다 밑에 있던 땅이 드러나게 되니까 육지의 면적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의 면적이 확대되게 되면 또 하나의 특징, 하천의 길이가 연장이 됩니다. 길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림을 다시 보면 지금 우리 한국에 흘러가는 한강 같은 경우에는 끝나는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끝나. 그런데 빙기 때는 이 한강이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동중국해까지, 일본 아래쪽까지 여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면 땅이 길어졌으니까. 육지가 확대되니까 하천의 길이가 연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수면이 하강하고 해발 고도가 상승하고 육지의 면적이 확대되고 하천의 길이가 연장된다. 이게 빙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빙기가 되면 추워지니까 식물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식물이 북쪽으로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열대작물을 생각해 보세요. 열대작물. 귤나무가 우리 태백에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라죠? 귤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자랄 수 있는 위도가 남해안 있는 데까지요. 부산 있는데 그 남해안에서도 감귤을 재배할 수가 있어요. 기온적으로. 근데 지금보다 더 추워지게 되면 부산에서도 감귤을 재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감귤을 재배할 수 있는 범위가 적도 쪽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식물의 북한계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 남쪽으로, 적도 쪽으로 내려가서 좁아진다는 거 우리가 식물의 북한계선이 남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빙기의 특징이고 간빙기는 얘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의 반대면 그거겠죠.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하고 물리적 풍화가 활발한 게 아니라 화학적 풍화가 활발해지는 거고, 그리고 해수면이 하강이 아니라 100m 정도 상승하는 거고, 그리고 해발 고도는 해수면이 상승했으니까 해발 고도는 다시 낮아지는 거죠. 아까 태백산이 1567m였어요. 그러면 빙기 때는 1667m가 됐다가 후빙기가 되면서 현재가 되면서 다시 1567m가 되는 거죠. 해발 고도가 하강하게 되는 거고, 육지의 면적은 축소. 하천의 길이는 연장이 아니라 단축이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예요. 하천의 길이가 단축되고 식물의 북한계에서는 남하하는 게 아니라 북상하게 되는 거예요. 더 위쪽까지도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간빙기 특징에 대해서는 쌤이 안 적어줄게요. 요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고, 마지막으로 빙기와 간빙기에 있었던 지형 형성 작용들이에요. 요거 잘 기억해둬야 되는데, 빙기의 상류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간빙기부터 할게요. 우리는 간빙기가 아니라 후빙기인데 기후적으로는 간빙기와 똑같은 거예요. 간빙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후빙기, 나중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간빙기인 거예요. 따뜻한 시기.
따뜻한 시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 상류에는 무슨 작용이 일어나냐면 침식 작용이 일어나요. 우리가 여름에 뭐 다 가족과 함께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봤죠? 골짜기 가면 이제 하천의 폭이 좁고, 그리고 그 옆으로 자갈들이 막 있어서 그 위에다가 돗자리 깔고 버너 올려놓고 고기 구워 먹고 뭐 그런 거 모두 다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거 어디서 본 적은 있죠. 경험한 사람도 많을 거고, 선생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런 걸 많이 해줘가지고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 골짜기들이 만들어지는 게 깎아내려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뭐 산이 있었을 텐데 요 산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크니까, 원래 위쪽에 있는 게 에너지가 크죠. 계란을 땅바닥에다 톡 1cm 띄워놓고 떨어뜨리면 안 깨지지만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해발고도 높은 곳은 위치 에너지가 크다 그러고, 위치 에너지가 크면 아래쪽을 깎아내는 작용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 흘러가는 물이 아래쪽을 이렇게 깎아내서 이렇게 V자 형태의 골짜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깎아내는 거 우리가 침식이라고 부르고, 상류에는 이 침식에 의해서 이렇게 V자 형태의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류에는 뭐가 만들어지냐? 골짜기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 골짜기가 하천에 의해서 파이면 알파벳 V자 같다 그래서 V자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하식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하천 지형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상류에는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류에는 상류에서 깎았으니까 여기 깎았죠. 이 깎은 것들을 하류에 가서는 쌓아야 돼. 쌓는 걸 뭐라 부르느냐? 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깎는 거는 침식, 쌓는 건 퇴적인데, 여기 깎아낸 것들을 이제 하류의 평야지대에 가서 널찍하게 쫙 펼쳐두게 됩니다. 그 펼쳐두게 되는 지형을 뭐라 부르냐면 범람원이라고 불러요. 우리 여름에 홍수 나면 물이 그 깨끗한 색이 아니라 소위 뭐 똥물이죠. 똥색이에요. 황토색. 그 이유가 상류로부터 깎아내려온 흙들이 물을 타고 같이 넘치는 거야. 홍수가 그런 거죠. 근데 홍수를 뭐라 부르냐면 다른 말로 범람이라고 불러요. 범람에서 만들어진 지형을 범람원이라고 그래요. 퇴적된 거예요. 물이 넘칠 때 물만 넘치는 게 아니라 퇴적물이 같이 넘쳐서 넓은 평평한 땅을 만들면 그게 범람원이고, 그리고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는 삼각형 모양의 땅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거를 삼각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범람원과 삼각주에 대해서는 하천 지형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빙기는 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빙기는 상류에서 퇴적이고, 그리고 하류에서 침식입니다. 아까랑 반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빙기의 상류는 퇴적이고 하류는 침식인데, 빙기의 상류에서 퇴적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빙기의 상류에서는 물리적 풍화, 산에 있는 돌들이 막 부서져요. 이 부서진 돌들이 어떻게 되느냐? 상류에 이렇게 산이 있고, 상류는 산이죠. 이 산에 있던 여기 있던 돌들이 물리적 풍화를 받아서 잘게 부서져요. 그럼 이 잘게 부서진 돌들이 어디로 가? 경사 방향을 따라 아래로 뽀글뽀글뽀글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있던 골짜기들의 돌멩이들이 막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래서 상류에는 돌멩이들이, 산 사면에 있던 돌멩이들이 굴러 떨어져서 여기를 메꾸게 돼서 우리가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계곡이 매립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매립이라는 게 뭐죠?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매립. 산에 있던 돌들이 굴러 떨어지면서 계곡이 매립되게 됩니다. 퇴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퇴적됐던 돌들 중에 일부는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여기 상류, 그리고 산과 평야가 만나는 이 중간 지점에 이렇게 넓게 부채꼴 모양의 퇴적 지형을 여기 만들어놔요. 이렇게 퇴적물들이 쌓여서 부채꼴 모양의 퇴적 지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부채꼴 모양, 선생님 뭐 그린 건 부채꼴 같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땅을 뭐라 부르냐면 선상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류에는 계곡이 만들어지고 선상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류에는 침식을 통해서 역시 상류에 만들어졌던 V자 골짜기가 하류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류에는 V자 고기,
형성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반도 지형의 형성 작용, 그 중에 지각운동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내용적으로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빙기, 간빙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문제 풀면서도 설명을 한 번 더 해줄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캐치한 다음에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선생님이 그 모자란 부분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